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 등장해서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게시판에 딴개이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컴퓨터로 딴지일보를 보는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듯 참혹했던 군사정권에 이어 그 전두환 장군을 존경하는 전직 검사에 의한 검찰 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확실히 바꾸겠다며 공정을 확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총 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썼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썼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다름 아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 밑입니다. 거기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게시판에 오늘 하나 더 추가된 정 대표의 글. 민주당 최고위 중 자신의 발언 일부를 공유한 건데 이재명 정부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도 적었습니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내지만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대통령. 당 안팎에서도 사실상 패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공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8월 전당대회 때 심판받지 않을까. 당대표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정 대표로선 이런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읽힙니다. 여당이 권력지원 개편을 앞두고 이른바 명청대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됐습니다. 딴지일보가 어떤 매체입니까? 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사실상 대중을 상대로 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등장한 게 딴지일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998년에 창간됐습니다. 1세대 온라인 언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는 여러 온라인 판매라든지 정치 풍자 사이트로 눈길을 끌었었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민주당계 커뮤니티라는 색깔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유력 인사들이 직접 글을 쓰거나 딴지일보를 언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상황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성인용품 판매까지 했고 1998년에 창간했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창간했습니다. 정청래,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게시하는 곳이 바로 딴지일보인데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의 딴지일보를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민심을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어준한테 딸랑거리는 것도 정도껏 하십시오. 딴지 게시판에 가가지고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에 동의하면 1번 이런 식의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예,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형적인 진영 정치, 그것도 진영 정치뿐만 아니라 진영 내부의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민은 댓글만큼도 생각지 않아요. 대통령은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안달하고 있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은 검찰 개혁안 통과시키고 보안사건 전면 폐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당을 끌고 가면 이게 여당입니까? 저는 이 새삼스러운 것은 왜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을까? 예, 이걸로 전당대 이슈를 만들려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 어떤 논란은 통리마저 한 군데 진압이 안 되는 곳이 또 있죠. 어디요? 딴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유독 이제 딴지를 거는 곳이 있는데 초코잼프 합쳐서 초코잼이에요. 누텔라라고 해요. 귀여워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겠습니다. 저게 유배제 같다고요. 저걸 왜 유배제를 보내요? 그러니까 김민성 악마화가 그만큼 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딴지 게시판도 20년이 넘었어요. 같이 늙어가요. 근데 거기 주류가 5, 60대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원 소위 말하는 유비들은 지금은 신조가 아니야. 딴지 게시판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고 거기만 쳐다보니까 이런 선발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그럼.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민심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지지해줄 수 있는 거기가 chân 심인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딴지 게시판의 당원들은 영원하다. 당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현피가 아니라 하여튼 그 맞짱 뜨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차기 당권 나아가서 대권까지 갔을 때 조국 뒤에는 이제 친문계가 있고 김미자 총리 뒤에는 개딸이 있고 정청래 대표 뒤에는 딴지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세개 세력을 등에업은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딸 대 친문 대 딴지. 그쵸. 개딸 대 친문 대 딴지. 김어준 씨가 이끄는 딴지그룹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딴지그룹 매출이 455억이다. 김어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구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이용해서 그걸 돈을 벌고 그래서 갈등으로 벌어진 돈으로 또 갈등을 만들고 그러니까 갈등을 악순환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이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청래 대표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명청 갈등을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발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나무처럼 툭툭 자라났어요. 거기서 과실을 따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중앙일보급 되는 언론사에서 이 정도 기사 써주잖아요. 대표는 신나서 난리가 나요. 봐봐요,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폭죽 터뜨려야 되는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 기업과 우리 병명의 직원과 동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또 본인에게 큰 공작이 들어오는 것처럼 소화해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가스라이팅하고 그걸로 정말 교주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 소위 말하는 셀럽 강성 의원들과 빅스프까지 만든 거예요, 그 종교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골방에서 팟캐스트
게스트 마이크 한 개 두고 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영향이 너무 커졌잖아요. 네. 이제는 지상파 그다음에 뭐 메이저 언론보다 더 세졌잖아요. 그럼 책임을 가져야죠.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날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다도 글을 올렸어요.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본인이 이제 노사모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새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당원들에서 선출되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글을 올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결국은 경쟁자라고 보여주는 김민석 총리를 이 저격하는 뉘앙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는 마이웨이를 붙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어가봤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와 이거는 사실상 반명 커뮤니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화조 온라인 여론의 정화조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아니, 거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받을까봐 딴지 게시판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여보세요. 김어준 채널 자체가 딴지 일보 딴지 게시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채널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본 적이 없다? 그럼 금시초문이 안 되지. 그걸 보지 않았으면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그죠?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김어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반명수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의 딴지일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 미터라고 얘기하는 그 게시판에서는 이재명 탄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탄핵, 김어준이 딴지에 올라오기도 하고 정청래는 충판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뚫어모아서 정청래한테 안 돼요. 이재명이는 벼락 출세를 계속 해왔습니다. 쇼당 정치예요. 정청래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는 정치입니다. 이재명이는 내가 지금 대통령이니까 니들 내가 공공기관 인사권 뭐 이런 거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니들은 내 말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 정청래 대표한테 아직도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조국 혁신당 게시판이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있으면 왜 사람들이 동물 안 찍었지? 왜 동물 비토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시민이 지금부터 나와서 이빨을 턴다라는 건 그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 계속 깠어요. 유시민은 작년 연말부터 뭐가 속이 뒤틀렸는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눈치 보느냐고 못하다가 이제는 어차피 버린 몸이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가는 거야. 얘네들이 진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꿈을 꾸고 있어요. 유시민 작심하고 싶다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5% 가져요. 15%까지. 유시민 말에 적어도 공감하는 15%가 있어요. 그 정도 영향력이 센 사람이에요. 유시민이 15%를 움직인대요. 그래갖고 조국당이 지지율이 2% 1% 나오냐? 문재인 지지율이 2.6%가 나오냐고요. 유시민이 15%를 움직일 수 있으면 사전투표 첫날 영혼을 끌어내 당겨가지고 지명남을 까줬는데 조국이 3등 아니야 임마. 문가산점이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문가산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싶은 게 이 그림을 그리신 분도 전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부추기고 이렇게 조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상 플라이어로 뜨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잔을 마련해준 김어준 씨죠. 사람들을 분열하게끔 만들 목적으로 어떠한 단어를 제공하고 그 어휘를 통해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행위. 청와대 마크 붙인 체크나이프로 막 찔러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도끼 들고 다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제 등장했던 촉법, 용역, 세균, 바이러스, 자가면역질환, 정상세포. 우리는 정상, 니네가 비정상. 우리는 피해자, 니네가 가해자. 우리는 귀족, 니네는 쌍놈. 이런 게 막 다 등장했잖아요. 이건 비평이 아니에요. 일부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금도를 넘어간 행위를 하고 있게끔 만든 그 수단을 제공해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특정 게시물을 여러 개의 계정으로 반복 확산시키고 관리자가 삭제하기 전에 이를 캡처해서 다른 커뮤니티로 유포하는 활동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운영팀은 이렇게 퍼진 게시물이 딴지일보와 겸손방송국을 특정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근거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부러 뭔가를 문제가 될 만한 걸 올리고 네. 그리고 캡처한 다음에 삭제하고 그거를 딴지 게시판에 일반적인 부직인 것처럼 어딘가에 퍼뜨리는 행동. 맞습니다. 예. 최근 딴지일보 게시판 운영팀은 22개의 멀티 계정 이용자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오 표현과 비하, 조롱, 멸칭,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비정상적인 활동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게시판 정상화를 위해서 당분간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 이용 정지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